안녕하세요. 한부모 가족 혜택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진행하게 되는 한부모 가족회 한 가지 장희정 공동대표입니다. 한국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대외협력국장 유미숙입니다. 저희가 1부, 2부는 복지로의 이용을 하는 방법들을 말씀드렸고요. 3부에서는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2021년 한부모의 지원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부모 가족이 되면서 올해 많은 것들이 좀 바뀌었어요. 특히 한부모의 아동양육비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아동양육비를 현재 52% 이하, 그리고 미혼 청소년 한부모는 60% 이하인 경우 한부모 아동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좀 많이 바뀐 것 중에 한 가지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이신 한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그 안에서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단 그런데 금액이 지금 한부모들은 20만 원, 월 20만 원 한 아이당 받고 계신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이신 경우는 월 10만 원을 한 아이당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만 25세 이상, 그리고 또 만 25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들에게 5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경우 한 아이당 20만 원은 기본으로 받으시고 거기에 추가로 10만 원 더 받으셔서 총 30만 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만 6세 이상이고 18세 미만인 아동을 데리고 계신 분들에게는 10만 원은 아니지만 20만 원에 추가 5만 원으로 지급해서 25만 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어떤 게 바뀌었죠? 청년 한부모 가족이라는 개념이 새로 도입이 됐는데요. 청년 한부모 가족이란 만 24세 이상, 만 35세 이하를 말합니다. 만 24세 이상, 만 35세 이하,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20만 원 플러스 만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5만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25만 원의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하나를 빼놨네요. 미혼 한부모이거나 청소년 한부모 만 25세 이하인 경우는 얼마를 받죠? 여기는 저희가 지금 적혀 있지 않아서. 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인 경우에는 20만 원은 기본 양육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 5세 이하일 경우에 5만 원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또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이기 때문에 10만 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총 35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네, 청소년 한부모는 60%까지, 중위소득 60%까지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꼭 기억했다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양 의무제 기준이 점점 이제 없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적용하지 않는 걸로, 단 조성가족이신 경우는 손자 손녀의 친권자들이 있으시잖아요. 엄마 아빠가 있으신 경우 적용이 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다 받는 건 아니죠? 그렇겠죠. 저희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그냥 주겠습니까? 저희가 원하는 건 한부모가 되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이제 또 다른 변경된 것들이 또 있잖아요. 예, 뭐 미혼부나 미혼모 같은 경우 출생신고 전후에 아기를 태어났을 때 뭐 겪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좀 변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미혼모의 경우에는 자택 출산을 해서 출생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미혼부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본인이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원의 출생 확인을 거쳐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또 한부모 가족 지원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전에는 한부모 가족이 선정되기까지가 출생신고 전이라서 어려웠는데 지금은 올해 바뀐 내용은 출생신고 전이라도 그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미혼부와 그 자녀의 유전자 검사 제출 결과로 신청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네, 진짜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건데 네, 너무 어렵게 됐던 게 이제라도 돼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러면 또 한부모 중에 전 배우자랑 같이 거주지가 돼 있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그 전 배우자의 소유에 아니면 공동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보아서 한부모 가족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기 복역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부모이신 경우 아이랑 같이 있다가 장기 복역을 하시는 경우 6개월 이상이 되면 한부모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왜냐면 벌써 6개월이 지나가면 아이는 뭐 위탁가족으로 가거나 아니면 누군가 돌봐줄 곳으로 가기 때문에 한부모 지원이 정지되고요. 병역 의무 이행 기간에 대한 부분은 만 22세까지가 원래 한부모 대학을 진학한 경우 한부모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 군대를 가게 되면 그 22세까지 끝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만 25세까지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시기 전에 학교를 다니시다 군대를 갔다 와서 나이가 25세까지만 한부모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지원 제외되는 자녀에 대한 얘기도 있네요. 그러네요. 그 만 18세 미만 자녀가 교도소, 소년원 등에 복역 중인 경우 본인이 돌보는 경우라고 보지 않아서 볼 수가 네. 없어서 그런 경우에는 지원 자녀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자녀 둘이 있는데 한 명이 뭐 소년원이나 이런 데서 복역 중이다 그러면 나머지 자녀 한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한부모를 계속 한부모로 지원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선정 기준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부모 가족에 선정이 되려면 그 기준 중위 소득이라는 그 52%? 뭐 60%? 기준 중위 소득 52% 이하 소득 인정액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어디로 가야 되죠? 동사무소로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래서 뭐 동사무소 상담을 하시고 처음에 제일 답답하시니까 가셨을 때 한부모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건 동사무소 갔을 때 밖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꼭 먼저 한번 죄송하지만 저희가 상담실로 좀 가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가 신청인, 신청서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신청서는 뭐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있지만 어떤 서류를 미리 가져가면 좀 원활할까요? 네, 맞아요. 저희가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신청서식에 모두 기재를 하셔서 가지고 가시면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신청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네. 그다음에 재주등본, 그다음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증명서. 등록사실 증명서 등의 등을 준비해서 가지고 가시면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나라는 복지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을 하시지 않으면 절대 받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이신 경우 한 아이당 10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수급이셨던 분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한부모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없었어요. 한부모 가족 신청을 안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빨리 가셔서 한부모 가족 신청이 안 되신 분을 신청하셔야 월 10만 원씩 한 아이당 아동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의 슬로건으로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담하고 당당하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